질문이 많으니까 열기가 뜨겁네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정홍식 팀장의 어떤 그런 좀 종목 스타일을 받고 이제부터 또 성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의 네. 종목을 볼 건데 최소원 연구부터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이제 업데이트 드릴 거고 나머지 3종목은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실적 좋은 애들은 오늘 보니까 확실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나머지 3종목은 실적 되게 잘 나왔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3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기 업데이트 드릴 종목이 있어서 갖고 왔고요.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도전 비주얼 말씀드릴 건데 정말 오랫동안 최소원 네,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2주 전에도 산업 얘기하면서 그때 그쵸? 망 그때 얘기하면서 파스 얘기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때 사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못 가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뷰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뷰가 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비싸다라고 비싸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빠져서 올해 기준으로 지금 한 30배 정도 되는데 원래 뭐 40배 정도까지 올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져서 이제야 30배인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회사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스퀘어 그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처음에 킬러 포인트를 중견 중소기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외형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회사인데 애초에 타겟 자체가 중소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성장을 해야 사실 이 회사도 성장을 하거든요. 큐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중소 중견기업들이 별로 안 늡니다. 보면은 또 안 좋아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사실 태클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Q가 이제 계속 플랫하죠. 그래서 옆에 실적 보시다시피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ERP라고 하는 데서 그게 나타나는데 YOY 그로스를 ERP 쪽에서 보면은 사실 크게 재미는 없거든요. 물론 성장은 하고 있지만 큰 재미는 없습니다. 다른 거와는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중소 중견기업들 자체가 기업 수가 안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김에 또 여기 17페이지에 있는 ERP 클라우드 그룹웨어 정보 보안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ERP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구분이 약간 좀 어려운데 사실 클라우드에도 ERP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굳이 이제 ERP랑 클라우드로 구분을 해서 이제 매출을 회사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ERP를 이제 컴퓨터에 깔아 쓰는 저번에 그 2주 전에 그 망 자료 말씀드릴 때 온프레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깔아 쓰는 거. 네, 그게 이제 ERP라고 하는데 매출을 이제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이제 그 SaaS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들을 구분을 되게 해서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회사가. 그래서 그걸 이제 클라우드 매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ERP랑 클라우드가 같이 ER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온프레미스냐 아니면 SaaS 형태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3개는 이제 부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은 같은데 이제 끼워 팔게 하는 거죠. 그룹웨어라는 게 이제 저희도 회사에서 그룹웨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룹웨어가 자체 개발하기는 사실 되게 손이 많이 나가는데 또 사서 쓰긴 또 조금 애매하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사실 못 쓰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가끔씩 그 뭐 비상장 업체들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끔씩 갈 기회가 있었고 가보면은 가끔씩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명함을 받아갖고 집에서 이제 명함을 정리하려고 딱 봤는데 메일 주소가 뭐 Gmail로 돼 있고 이런 거 많거든요. 분명히 회사인데 법인인데 그룹웨어를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본인 원래 ERP 쓰는 회사들한테 그룹웨어 껴갖고 파는 거거든요. 얼마 안 비싸니까.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그룹웨어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사용을 못하는 비싸갖고 사용을 못했던 것들인데 기존의 ERP 쓰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할인해서 그런 것도 끼워 파는 것들. 그래서 이게 정보 보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자금융 같은 것들은 예전에 이제 저희 김한기 연구원이 자료 썼었던 비즈니스온이 하는 그런 회사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자팩스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전자금융이라는 매출 항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의 메인은 ERP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점이니까요. 제가 이제 저희도 세미나 그때 망 자료로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제 질문 받은 게 이거였어요. 그 클라우드 가트너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네. 이제 파스 말고 네. 비파스란 게 있는데 네.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비파스가 뭐냐?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해서 BPO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제 스텝의 영역이죠. 그쵸. 인사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룹웨어나 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워크데이 네, 뭐 그런 회사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부분이 워낙 아웃소싱들이 많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뿐 아니라 워크데이 그다음에 뭐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속한 영역이 이 그룹웨어 영역 네, 많이 그렇죠. 속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궁금한 게 이제 기존의 ERP가 워낙 강자니까 ERP에서 클라우드화 시키는 이제 서비스 매출화 시키는 네. 그 전환의 영역이랑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오피스를 클라우드 영역으로 넘기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영역이랑 그룹웨어에서 우리나라 아까 예를 들으셨지만 네. 굉장히 미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랑 좀 단기랑 중기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지금 메인 드라이버로 보시나요? 메인 드라이버는 확실히 클라우드가 아직까지는 돌미전 클라우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전환율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실적 보시면은 클라우드가 사실 성장률이 되게 좋거든요. 2014년 보시면은 매출액이 147억인데 올해 한 400억대 중반까지 지금 할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성장률이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 침투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직 이제 메인 드라이버를 클라우드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사에서는 지금 기대를 사실 하고 있죠. 그래서 연초에 올해 그 강촌에서 이제 IDC에서 모아놓고 설명해 줄 때도 스탠스가 약간 회사가 어떤 거를 강조하는지를 들어보면은 이제 회사가 스탠스 변화들을 알 수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클라우드 쪽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미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 워낙 중요한 거라서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그룹웨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그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비파스 그거 말씀하신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제 주변에도 스타트업 하는 지인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료를 보시더니만 이제 자기가 스타트업 하는데 인력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네. 늘리고 있는데 이제 그룹웨어 이메일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되는 뭐 인사 영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냐 한국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자기는 자기 하는 일 외에는 나머진 다 솔직히 아웃소싱을 해서 네. 좀 쉽게 가고 싶다. 알면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언급하셨던 중소기업들이 좀 이제 더 성장한 기업이 적고 네. 대기업화되는 거 적긴 하지만 또 그 아래 단계 지금 워낙 돈 많이 풀려 있는 비상장 네, 영역에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은 또 굉장히 많이 또 엄청 붐이란 많죠. 말이에요. 많죠. 네. 그런 쪽에서도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노리면은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사실 18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회사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아까 중소 중견 기업들 수 자체가 플랫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P를 최대한 올리는 거죠. 그래서 P를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1차적으로 P가 올라가고요. ASP죠. 네, ASP가 올라가는데 이게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 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리를 한번 더 쓰죠. 클라우드나 정보 보안이나 전자공유 갖다 붙이면은 사실 ASP가 또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회사 그래서 마진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큐가 플랫한 그 산업에 있는 기업인데 이걸 40배를 줄 수 있느냐? 그치 매출이나 네. 이런 게 나오고 큐가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뭐 얼마나 마진 그거보다 일단 큐 커지고 나중에 마진 나아질 때 이미 성숙했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태클을 많이 받았었고 사실 저도 매우 인정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물론 회사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위아고라는 서비스입니다. 위아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좋은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사실 매우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그 송시호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중소 중견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래 그 중소 중견기업 아니면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인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쓰기에는 기존에 이제 도전비존이 엣지를 갖고 있었던 ERP 쪽은 사이즈가 사실 좀 크거든요. 헤비하거든요. 그거 사실 도전비존의 ERP가 중소 중견 기업한테 최적화된 ERP 서비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사실 버겁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노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아고라는 게 쉽게 말해서 타겟이 더 작아졌다고, 더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1인도 뭐 나 혼자 지금 커피점을 한다고 그런 커피점을 지금 열어갖고 장사하고 싶은데 좀 체계적으로 장사하고 싶다. 체계적으로 장사하려고 하면은 고객 관리가 돼야 됩니다. CRM도 돼야 되고요. 뭐 하다못해 내가 매출 얼마 찍히는지 이런 것도 다 자동화가 돼야 되거든요. 엑셀로 언제까지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고 얼마 받고 얼마 수치하고 요런 지금 게 이제 위아고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회사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오픈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베타 서비스는 제가 보긴 오픈 안 한 했지만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를 상대로 베타 서비스는 사실 올 봄에 공개를 했고요. 강촌에서. 네, 서비스는 이제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지금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 이게 왜 그러지?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다 있는 거잖아. 이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킬러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딱 받자마자 와우라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딱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시작하게 되게 어려우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그 매우 사소한 오류까지 지금 다 잡아내려고 지금 버그 같은 거 잡아내려고 계속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쟁자가 많지 않은데 제대로 해서 내면 되죠. 네, 제대로 해서 얘네 거의 독과점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독과점인데 왜 이걸 더 제 지인한테는 저기 내년 하반기에 나올 때까지 열심히 일이나 그렇죠. 하세요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 이 회사를 지금은 당장 사자 말라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쨌든 지금까지 큐가 정체돼 있었는데 내년 하반기에 위아고가 론칭이 되면은 큐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위아고라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 더 먼 미래를 그려본다고 욕심을 좀 더 내본다면은 위아고가 안착이 됐다 싶으면은 회사도 당연히 파스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사실 뭐 30배 40배 비싸다고 분명 지금 생각은 분명 들지만 위아고라든지 파스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은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19페이지부터 말씀드릴 거는 사실 지금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수준까지 내려온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일단 회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그 사고력 일단 여기 매출 브레이크다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 가지가 됐네요. 첫 번째는 이제 사고력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수강료고요. 두 번째는 영재관에서 나오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붙은 세 번째는 이제 코딩에서 붙는 수강료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강료입니다. 저희 한 달에 얼마씩 내잖아요. 그거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C큐브 코딩을 여기서 사실 여기서 따로 떼놨네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따로 떼놓은 건데 C큐브 코딩도 사실 수강료 수입입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실 코딩제로 뛴 거죠. 네, 억지로 지금 떼놓은 거고요. 프랜차이즈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가맹점도 있어요. 근데 로열티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로열티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 보시면은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제 작년에 전사 매출이 677억인데 프랜차이즈 수입이 4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거의 의미가 없네. 네, 로열티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픈할 때 약간 수고비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빼도 되는데 교재를 팔겠죠, 뭐. 네, 그게 아래에 있는 교재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재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타 다른 교구제 같은 것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 코딩 같은 거 할 때도 다른 것들 조금 더 구매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이루어진 회사인데 회사가 사실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올해 초를 피크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역설적이게도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일단 주가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이 회사 사실 CMS 에듀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건 누가 뭐 CEO가 되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찍어줄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사실 인식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인데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들어서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YOY로
그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2분기가 연속이요. 그래서 랑 그런 좀 이게 있어.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이 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 교육주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뭐 이 회사가 뭐 아이템이 뭐든 뭐 아니면 타겟 뭐 연령층이 뭐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피어 밸류에이션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교육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 보통 주시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사실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주인데 비싸네. 근데 실적도 2분기 연속 역성장 나왔네. 패는 거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있다는 거는 결국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밸류에이션 내려온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봤을 때 실적이 사실 EPS 그로스가 매년 10% 이상씩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회사에 좀 되게 재밌는 부분 주가 감량이 빠져서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이 5% 배당 해주네요. 네, 5%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배당 성향까지 60% 정도까지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올해 뭐 사실 올해 반짝 이렇게 배당 성향 높이고 그게 아니고 계속 배당 정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전 정웅신연구원 정상 JLS 같은 예, 맞습니다. 5.8% 나옵니다. 지금 교육주가 다 그러더라. 네. 그래요. 근데 이걸 봤을 때 EPS 그로스도 10% 이상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60%고 시가 배당이 5%가 넘어가면은 물론 매우 이론적이긴 하지만 뭐 시가 배당이랑 배당 성향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P는 정말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EPS 그로스 사실 10%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내년 기준으로 멀티플이 10배 정도면은 뭐 그냥 되게 리저너블한 멀티플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회사가 사실 교육주가 항상 이제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큐브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앞서 더존비존 사례처럼 이 회사는 준다고 하면 교육주 다 관심 없어.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큐브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뭐 정상 JLS 말씀하셨는데 사실 같은 컨셉이긴 한데 좀 다른 게 이 회사가 현재 직영점 수가 30개거든요. 많지 않네요. 네, 근데 뭐 가맹점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물론 가맹점은 안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정상 JLS가 들어와서 돈 잘 벌고 있는 동네만 들어와도 30개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가 매년 뭐 적게는 직영점 3개, 많게는 뭐 5개 정도씩 매년 늘리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Q 그로스도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컨텐츠의 경쟁력 그리고 Q의 경쟁력 그 가시성도 되게 높고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수준이면은 사실 제가 만약에 돈이 되게 많다고 하면은 좀 사실 뭐 저라도 좀 사고 싶은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건 어떤가요? 이제 보면 예전에도 영어 관련된 영어 교육주들이 주가 빠지는 과정을 보면 네. 영어 교육 뭐 예를 들어 뭐 외고 이런 것들 입시 변화 네. 생기면서 좀 네. 영어 교육을 그렇게 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맞습니다. 점당 매출액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수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이게 사실 이 회사에서만 듣는다면 사실 바이어스가 물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얘기를 할 텐데 뭐 이 회사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은근히 여러 군데를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사실 뭉제싱크빅도 뭐 제가 커버하고 있지만 거기서 얘기 듣는 거고 뭐 메가스터디 같은 데도 가봤고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사실 트렌드가 분명히 좀 있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 영어 열풍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수학으로 넘어온 건데 외고 나오셨잖아요. 그쵸. 네, 수학으로 왜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네, 수학으로 넘어온 그때 건데 수능 공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외고에서. 네, 수능만 했죠. 네. 근데 이제 수학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넘어온 이유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수능에서 이거를 변별로 주자고 하면은 아마 저도 못 풀 정도의 수준의 영어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평가로 바뀐 거고 수능에서 영어가. 학부모분들이 좀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변별로 낼 수 있는 게 수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정부의 약간 거시적인 약간 교육 정책하고 좀 맞아요. 코딩 강조하잖아요. 결국에는 코딩이 아니라 논리력인데 논리력을 사실 기를 수 있는 과목은 여러 과목이 있겠지만 뭐 수학도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단순히 저희 정석 풀고 뭐 해법 수학 풀고 그런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 10년 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쪽을 뭐 10년 후는 모르겠지만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사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아이템 경쟁력을 봤을 때는 꺾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이제 커버하시는 종목이나 저희 스모크에서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네, 이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코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코딩들은 뭐 프로그램 언어들을 보통 생각을 좀 하세요. 근데 그 정도 원래 가리키는 것들은 뭐 집 앞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서도 지금도 다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 얘네가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사실 그거를 가리키려고 코딩을 강조하는 건 아닐 거고 결국엔 논리력이거든요. 근데 논리력을 가리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얘네가 갖고 있는 컨텐츠에서 결국에는 파생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걸 살짝 응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력 컨텐츠가 갖춰져 있는 업체가 코딩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CMS가 하고 있는 코딩이 딴 데서 코딩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C큐브 코딩이 지금 숫자가 잘 나오는 이유도 거기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학원 좀 같습니다. 줄여야 돼. 진짜 이게 무슨 코딩까지 다르게. 네, 그리고 피추로셀은 사실 오늘 제가 저기 자료도 썼고요. 이건 자료 쓰기 전에 제가 어제 한 건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지? 일단 사실은 이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니저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배터리라고 하면은 다 2차 전지 사실 워낙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만 얘기를 하시고 충방전이 되는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쪽이 그러니까 그 뭐더라? 이게 저거잖아. 오늘 아침에 발표했던 거. 네, 스마트 계량기. 1차 전지. 네, 1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요? 네, 얘는 2차 전지 없고요. 충전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충전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아니 충전 안 되는 전지는 집에 리모컨에도 많은데 왜 굳이 막 굳이 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1차 전지는 좀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리모컨 배터리 넣으면은 뭐 1년 못 쓰잖아요. 얘가 하는 이제 비출셀이 하는 배터리는 1차 전지긴 한데 수명이 보통 한 30년 이상도 가고요. 그래서 한 번 넣으면은 뭐 그러니까 평생 이거 쓰는 거죠. 얘기하면 그냥 확정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바꾸지도 않는데 아니, 이거 왜 근데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러네요. 자꾸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반응들이 최성훈 연구원 저희 또 테마틱 동료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그래? 생각되는 게 왜냐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 하면 건물 같은 데다가 이제 센서를 박아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멘트가 어떻게 노후화되고 있고 여기서 수도관이 어떻게 노후화되고 이런 거를 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교체 주기 되면 가서 바꿔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번 탑재를 하려면 수명이 정말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무슨 상품이라는 게 좀 팔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해두면 뭐 팔리겠냐는 거지. 2-30년씩 갖다 놓는데. 근데 이제 10년, 20년, 30년에 이제 수명이 필요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데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비슷한 질문을 당연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마라 같은 질문이니까 그렇게 아니, 받아들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수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 쉽게 말해서 저희 집이 딱 10년 됐거든요. 올해 진지 딱 만으로 10년 됐는데 아직도 저기 검침원 그 아줌마가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앞에다 적어놔야 되거든요. 가스 얼마. 10년 전 아파트인데도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직접 눈으로 검침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보니까 전자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 거잖아요. 전자계량기. 네, 전자 쪽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다 바뀌는 것들이고 이게 사실 뭐 계량기만 생각하시는데 분야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장도성 연구원이 썼던 자료에서도 보면은 이제 유도무기 같은 것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무기들도 보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바뀔 때 그러면은 뭐가 전력원이 있어야 그렇죠. 걔가 무슨 뭐 목표물을 찾고 공격을 하고 뭐 그런 걸 할 텐데 그 전원을 그러면 뭐를 쓰냐 이건거든요. 근데 그 전원에다가 충방전이 뭐 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거든요. 뭐 미사일 한번 만들면 몇십 년 써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뭐 재고에도 있어야 되고 교육에는 이제 1차 배터리들 비추로셀이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비추로셀은 지금은 그러면 메인하게 들어가는 수요는 계량기 쪽인가요? 이 실적 브레이크다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보빈 타입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요, 와운드 타입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이제 기타 용역 상품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뭐 용역 상품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일단 보빈 타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동일한데 그 구분해 놓은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살짝 다르긴 한데 보빈 타입이라고 하는 게 민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주로 계량기라고 보시면 계량기.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계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와운드 타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군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용에 뭐 쓰이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요. 뭐 그런 거에도 들어가요. 뭐 저희가 뭐 지뢰에도 들어가고요. 지뢰에 이렇게 밟았을 때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반응들이 미미하게마다 이제 전략이 필요하니까 들어가고 당연히 무전기 이런 거 이제 저희 뭐 그런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유도 무기들 많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정교화될수록 사실 와운드 타입의 매출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사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이런 와운드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수주가 많거든요. 해외에서 인도나 러시아 쪽에서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인도나 러시아 쪽에서 뭐 군수 쪽으로 돈을 많이 쓰는데 걔네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무슨 포나 이런 것들 늘리는 게 아니라 미사일 정교화된 유도무기들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없었던 배터리 수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추셀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구조적인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 외에 이제 좀 사용처가 조금 특별한 것들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어떠고 저쩐지 간에 다 1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근데 그때 뭐 사고도 나고 막 네, 사고가 났었죠. 거래도 정지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엄청 막 황당했던 종목이거든 이게. 회사가 주가 올라왔다가 그게 아마 사고 났었거든. 네, 이게. 되게 그건 괜찮아진 거야 이제? 네, 이게 그 말씀드리면은 이게 작년 4월 말 일이고요. 사실 뭐 회사 이게 불이 났는데 전소됐고요. 근데 불이 난 순간 사실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소방서가 출동을 했는데 타고 있는 거를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이게 원재료 쪽에 불이 붙어서 원재료가 리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던지니까. 네, 이게 리튬에 불이 붙으니까 폭발하는 거. 이걸 뭐 소방도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게. 근데 그때 완전 공대 전소될 정도로 전소입니다. 많았는데 네. 회사가 그걸 바로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냐는 거지. 네, 복구가 신기하게 잘 됐습니다. 야, 그거 공장 시설 별거 없나 보다. 이거 좀 새로 다 지은 거네요. 이게 근데 빨리 복구할 수 있었던 제가 뭐 자료 같은 데는 이렇게 굳이 쓰진 않았지만 복구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사실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미추르셀 말고도 다른 회사가 또 있어요. 작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실 그러니까 국방부 쪽으로 납품하던 것들, 그러니까 무전기나 지뢰 같은 것들을 사실 미추르셀 한 업체에다 몰빵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2, 3위 업체한테 사실 뿌려주거든요. 물론 그 비중은 작긴 하지만. 근데 그 업체를 인수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건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 이해가 안 간 거야. 이게 갑자기 거래가 재개됐는데 위기를 기회로. 네. 갑자기 엄청난 회사가 공장이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 거래 재개됐는데 또 움직여서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인수를 해버린 거구나 라인을. 네. 사실 그게 사실이 있었어요. 많이 올랐겠네 그때.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대부분 고객들은 기다려줬고요. 근데 못 기다리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공장에서 좀 돌렸고 거기서 이제 임시 공장 2개를 그러니까 공장 사실 임시 공장이 3개인 거죠. 3개에서 좀 돌렸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고객들이 착해서 기다려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뭐 30년 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쓸 수 있는 온도. 외부 가혹한 예를 들어 미사일 같은 것들도 공중에 상당히 고도가 높이 갔다가 떨어지는 건데 춥잖아요. 엄청 추워지잖아요. 그런 데서 무리 없이 전해질 얼어버리면 작동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가용 범위가 사실 100도가 넘어가거든요. 범위가. 근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되게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불탔을 때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추르셀에 그냥 고객사로 남을 것인가 딴 데다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딴 데 주려고 하면 또 테스트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빠를지 아니면 비추르셀이 공장을 새로 짓고 하는 게 더 빠를지를 보다가 비추르셀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장을 돌리겠다는 거 계획을 좀 빨리 계속 고객사한테 보여줬죠. 우리는 뭐 그 업체 인수해서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돌릴 거다라는 거를 계획을 보여주니까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얘네 그냥 기다려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헷갈린다. 너도 아무래도 공장을 바로 이렇게 똑같은. 근데 이게 진짜 와닿는 게 저희가 또 두 군 장교 출신인 장도성 연구원이랑 최진영 연구원이 저희 일임을 했었잖아요. 그 굉장히 맨날 둘이 만나면 공군이 좋니 해군이 좋니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의미 없는 논쟁. 놀고 있네. 반지까지 끼고 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막 훈련하고 그러면 그때 뭐 미군들은 뭐 하나에 막 10억짜리 막 미사일 그런 거 막 미친 듯이 쏴버리고 한국은 되게 아끼고다가 쓴다 그랬어요. 근데
미사일 하나가 물론 그 미사일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10억짜리 막 억 단위 들어가는 거를 요 배터리 요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네. 이게 사실 한번 고객선이 이제 잡히면은 딴 데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적 말씀드리면은 우려가 사실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도 첫 번째 우려는 사실 다트 공시에 당연히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 창업자분이 되게 안 좋은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파셨어요. 장내에서 전량. 그것도 본 것 같아요. 네.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공장도 불났었고 공장 불나고 네. 지분 팔고 거래 재개되더니 저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커버 종목 종목 항상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에 다트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팝업을 보는데 되게 황당했거든요. 장내 매도라고 떠갖고 이 사람 도대체 뭘까라고 했는데 장내 매도를 또. 그렇죠. 근데 물론 지분은 1%밖에 없으세요. 이게 창업한 지가 되게 오래 하셔서 나이가 거의 90이시거든요. 근데 저 사실 이제 형제분들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 사실 비추로 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비추로 셀, 비추로 텍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추로 시스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이제 명 회장님이 형님은 이제 비추로 시스 쪽으로 이제 그쪽을 갖고 계시고 동생분이랑 이제 비추로 텍이랑 이제 셀 쪽을 이제 관리하고 계신데 그래서 비추로 셀의 지분이 사실 1%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0.99%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작은 지분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창업자분이 본인의 회사를 공장 불타고 나서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장내에서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 그때부터 빠졌어. 주가가 사실 박살났죠. 그래서 내가 이거 비추라 저거 이거 흑역사가 많은 종목인데. 네, 되게 박살났었고 이제 두 번째는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한 1,200억 정도 매출액을 주고 있는데 상반기 때 지금 매출액 한 걸 보니까 500억도 못 한 거예요. 하반기 때 700억 이상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너무 세게 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또 그것도 약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서도 사실 시그널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였는데 사실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계절성이 상당히 명확해요. 그래서 보통 겨울쯤에 매출액이 좀 큽니다. 왜냐면은 국방부 매출 때문인데 관례적으로 보통 6월, 7월 정도 그러니까 여름쯤에 이제 수주를 주고요. 이제 납품을 겨울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운드 타입 매출액이 겨울에 좀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실적 제가 그래서 분기 앞에는 연도별 실적을 넣어놨지만 여기 분기별 실적 넣는 게 그거 보시라고 넣는 거거든요. 2016년 12월 작년 거는 의미가 없어서 2016년 12월 실적 보셔도 와운드 타입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제일 98억 딱 잡혀 있잖아요. 이게 보통 겨울에 많이 숫자가 잡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절성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매출액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 오해가 좀 시장에서 오해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명예 회장님이 지분을 팔았던 거는 뭐 솔직히 뭐 왜 팔은지 잘 그분이 아닌 이상 아무도 잘 모르는 거긴 하겠지만 추정을 하는 거는 어차피 경영을 안 하셨고 뭐 그 지분을 팔아서 본인이 또 다른데 뭐 필요한 자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던 거지. 제가 이제 들어보면 느끼는 게 제가 최성원 연구원 자료도 같이 쓰고 스타일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성장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고 사실 네.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많이 보신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까지만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성장에 해당하는 영역도 우리 군용 쪽이고 군납 쪽이고 네.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고 이게 장기 성장을 좋아하시는 스타일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약간 선뜻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군용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실 민수용 쪽이 성장 상당히 많이 합니다. 민수용에서 계량기 쪽. 예, 시장이 연간 15%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하고요. 사실 이게 그 고객군이 한번 잡히면은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사실 과점하고 있어요. 샤프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타디란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비추로셀이 세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한전에 납품하나요? 비추로셀이요? 네. 한전에 납품하죠. 한전에 근데 내수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군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15% 성장하면은 이 회사가 15%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구조적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뭔가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바뀌면 무조건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저희 신재생 자료 썼을 때도 장구성 연구원이랑 이제 양홍모 연구원 썼을 때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 거래가 뭐 지금 뭐 이제 뭐 허용되니 마느니 뭐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해외는 이제 예를 들어 신재생이 많이 올라와서 전력 거래를 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건데 그 시장 커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렇죠. 저 분산형 전환으로 가면 갈수록 또 커지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여긴 제가 반영 못 해놨는데 오늘 자료 썼습니다. 실적 리뷰를 썼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근데 단순히 숫자가 잘 나온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매출이 늘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회사가 사실 그것도 고민도 하거든요. 15% 성장이 뭐 높으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이 안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어쨌든 이익률과 매출을 계속 올리고 싶어하는 결국엔 기타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기타가 사이즈가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비싸고요.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 쪽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건 대표적으로 이제 고온전지, 앰플전지 같은 것들인데 그것도 숫자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이익률이 좋았던 거는 기타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런 것도 봤을 때 4분기에도 사실 숫자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구조적인 성장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주가가 매우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은 제가 여기에는 넣어놓지 못했고요. 실적이 어제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 PPT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유니버스에 있는 거죠. 오늘 자료 발간했습니다. 네네. 네. 사람이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퍼센트 나간 거니까. 네. 그 자료. 네. 네. 이번에 사람인이 사실 제가 약간 양치기처럼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사람 뽑을 때 지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일 면접 봐요. 여기. 이번에 사실 3분기 실적 보고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사람인을 올해 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양치기 소년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였거든요. 근데 숫자로 제가 못 보여드렸었어요. 좋아질 거야 얘기했지.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안 늘리려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실적에 찍히는 걸 보고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굳이 작성했고요. 일단은 이 회사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결 실적은 의미가 없다. 개별 실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개별 실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인이고요. 연결로 붙는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사람인 HS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력 아웃소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IFC에 이제 CGV 앞에 공터가 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끔씩 무슨 뭐 테슬라도 그때 와고 전시도 하고 삼성 핸드폰도 전시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서 있는 알바 친구들 있어요. 뭐 10몇 명씩 서 있는데 그런 거 아웃소싱 해주고 중간에 수수료 받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채용을 해서 이제 맞습니다. 네, 보내주는 거죠. 인력 이제 아웃소싱을 해주는 거죠. 보내주는 거죠. 요즘 트렌드엔 좀 맞지 않는 사업.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걸 연결자에서 좀 빼낸 거고요. 그 레버리지도 나오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3분기 이게 연간으로 몇 억 벌지도 못해요.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 1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될 만한 수준이라서 연결 실적 안 보셔도 되고 개별 실적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별로 봤을 때 YOY로 지금 매출이 16.5% 3분기 때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6.1% YOY로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특히 두 가지였어요. 연초부터. 첫 번째는 모바일 과금한다. 정상화한다. 네, 그러니까 모바일 과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이제 애들이 어디서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PC에서 보고 그걸 들어가서 PC에서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공고를. 그건 이제 기존의 PC 쪽 공고인데 모바일 앱에서도 사실 공고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금을 지금 차별적으로 했습니다. 모바일 앱에 들어가는 광고는 기존 PC 대비해서 50% 해줬었어요. 근데 패키지를 묶으면은 25%까지 내려갔고 해줬었는데 재밌는 게 모바일로 들어와 갖고 이력서 내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이거 정상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3분기부터.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 최근에 탐방 다니실 때 택시 타실 때 그 박소담 붙은 사람인 택시 못 보시지 않았나요? 과거에 되게 많았잖아요. 여의도에. 예, 못 보셨을 거예요. 광고 다 내렸거든요. 그리고 TV도 마케팅비는 줄였구나. 네, 영화관에서도 보시면은 영화관에서도 사람인이 뭐 인재 채용 서비스 뭐 이런 내용 나는 요즘에 TV 광고도 없잖아요. 내린 이유가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하고 뭐 비용 통제한다고 줄인 건 아니고 광고를 했던 이유도 명확하고 내린 이유도 명확합니다. 광고를 했던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뭐였냐면은 이 회사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과금을 할 때마다 이제 이익률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모바일 과금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지금 이제 이제 시작했는데 인재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과금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인재 추천 서비스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사람인에 어디 등록을 해놓는다 하면은 저한테 맞는 것들이 이제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회사가 돈을 받는 건 뭐냐면 기업한테 받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이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채용하고 싶은 뭐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부터 100까지를 만약에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뽑고 있는 원하는 애들의 스펙은 한 60 정도인데 공고를 올려놨더니 100인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안 좋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다음날 이력서 받아보니 갑자기 막 50인 애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력서 받아보고 본인이 다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본인이 다 걸러내야 되거든요. 자소서 다 보고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너무 많이 오니까. 대신 읽어줍니까 설마? 대신 내가 설정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정도의 애들 것만 이제 그 채용자들이 볼 수 있게. 있었어 찾을 때? 저는 못 봤어요. 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인재 추천 서비스인데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 중소기업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거를 활용하는데 현재도 유료인 거죠. 이제 유료로 전환을 최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번 달부터 했고요. 원래 무료였다가.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사만 하는 분들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없어요. 인사도 하면서 뭐 총무도 하면서 이런 건데 엄청 바쁘세요, 진짜. 되게 바쁘시잖아요. 엄청 바빠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과금을 했다고 이걸 서비스를 끊어버리면은 본인 일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싫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회사한테 이거 유료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유료화 전환율이 되게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유료 어쨌든 하기 전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다우 기술이라는 그룹 자체가 돈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쓰는 기업인데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확 늘렸거든요. 평소 쓰던 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렸었거든요. 연간으로 봤을 때.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광고를 한꺼번에 내린 이유는 유료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유료화가 하면서 광고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고가가 있는 거죠. 작년까지 마케팅 공고 많이 썼는데 올해 안 쓰고 올해 하반기부터.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것들 섞여서 지금 마진이 상당히 잘 나온 거고요. 4분기에는 아마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모바일 광고 단가 인상도 프로모션 같은 거 걸려 있었던 건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4분기는 최대 성수기잖아요. 성수기 효과도 있는 거고. 근데 이 회사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고정비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Q 올라오면 무조건 이익률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 같은 것도 물론 이건 일회성이긴 하지만 작년에 4분기 때 워낙 많이 썼으니까 지금 안 쓰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고요. 그 내년까지는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인재 DB 이런 거 광고 선전비 모바일 단가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재 DB 서비스에서 이제 또 유료화 지금 이제 되니까 내년까지는 사실 그림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빠졌던 요인은 이건 되게 심플해요. 이건 상당히 심플한 게 신규 취업자 수 통계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안 되는데 얘네한테 네. 쓰겠냐는 거지. 네, 근데 구직이 활동이 줄어들 텐데 네, 맞습니다. 로스가 있겠냐 맞습니다. 하면 참 맞습니다. 대강. 근데 이거를 신규 취업자 수만 보면은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그 취업자 수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브레이크다운을 사실 해주세요. 어디서 어느 분야 어떻게 줄었다는 걸 다 보여주는데 재밌게도 정규직은 늡니다. 근데 비정규직이 빠지는 거거든요. 알바. 근데 사람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사업 영역은 그 비정규직이나 알바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정규직만 합니다. 잘 알죠. 예전 네. 레스토랑에 있을 때 사람 뽑으면은 다 알바몬 알바 천국 두 그렇죠. 군데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결국에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뭐 센티가 안 좋은 건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3분기 이번에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7, 8월 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이게 3분기잖아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좀 근데 느끼는 건 이런데 그러면 이런 건가요? 사실 이제 정규직을 이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네. 그러한 영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들어보니까 좀 노출 적을 것 같고 경력직들이 또 이직을 엄청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력직들이 이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인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진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결론은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걸 해야 되니까 네, 결론은 그래서 좋다. 네, 좋다. 네. 네. 잠깐 끊어가야겠어요. 왜냐면 시간에서 우리가 또 이게 이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정우수 씨는 힘들어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3부 김한영 거 짧게 해도 되니까 이거 잠깐 쉬었다가